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에 이제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그 아우토반이라고 얘기하는 전국을 잇는 그 촘촘한 고속도로망. 아우토반은 사실 뭐 특별한 도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무렵에 히틀러가 이제 독일 전역에 어떤 그 물자 공급이랑 수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뭐 굉장히 잘 누리고 있죠. 유럽의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를 가봐도 독일만큼 고속도로망이 잘 돼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서울에서 뭐 내부순환로나 이런 데처럼 이제 고속화 도로들로 이제 연결된 구간들이 있잖아요. 독일은 웬만한 도시들은 다 이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 자체가 굉장히 좋고, 독일에서는 사실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말을 대부분 써요. 미국은 이제 프리웨이라는 얘기를 쓰고,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고속도로라는 의미지 어떤 뭐 특별한 도로를 지칭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독일 하면은 이제 슈마허가 독일 출신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F1에서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냈던 세바스찬 베텔도 이제 독일 출신이고요. 실제로 F1이랑 투어링카 쪽 레이스에는 독일 출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안 알려졌다 뿐이지, 유럽에서는 그 모터스포츠 리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독일 출신 선수들이 많고, 반대로 이제 랠리는 그 북쪽 지역 선수들이 많아요. 핀란드나 뭐 노르웨이나 뭐 이런 쪽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편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일 하면 이제 떠올리는 자동차 메이커, 벤츠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아우디, 오펠, BMW, 뭐 자동차 브랜드만 놓고 봐도 한 6, 7가지가 넘어가요. 사실 이 브랜드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브랜드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벤츠하고 BMW하고 폭스바겐하고 아우디는 상당히 많이 팔리는 그 차종으로도 인기가 높은 편이죠. 자, 그리고 이만큼 이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보니까 또 연계된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부품 사업이나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기계를 만드는 그 공업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DTM이나 F1, 그다음에 WRC 같은 다양한 모터스포츠 이벤트가 독일은 반드시 한 번쯤은 거쳐갑니다. 네. 요것도 아마 여행 일정을 짜실 때 그 모터스포츠 이벤트랑 엮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짜셔도 굉장히 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매니아들의 이제 천국이라고 불리죠. 이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도로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접할 수 있는 차종도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대한 부담감 같은 게 사실은 좀 적은 편이에요. 유럽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큰 차들, 배기량이 큰 차들 뭐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차, 그 다음에 중고차, 그 다음에 옛날 차들, 클래식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독일 시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고, 어떤 거든지 원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좀 안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데로 또 꼽히기도 해요. 뭐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뭐 베를린이나 뭐 이런 동네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기도 한데,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밤에 이제 뭐 동양인들이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부담감도 없고, 이제 반면 이제 늦게까지 하는 샵들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뭐 저녁 때 6시 되면 다 꺼지고, 그 다음에 문 닫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래도 유럽에서 이제 치안이 비교적 이제 안전한 편에 속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독일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골 동네로 가면 괜찮아요. 근데 도심 쪽, 뭐 밀라노 같은 대도시라든가 아니면 로마 이런 데로 오게 되면은 그 자동차 3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시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뭐 독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부담감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좀 덜하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독일 전체 다를 한 번에 다 돌아보기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전국에 자동차 박물관만 2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큰 서킷들도 있고 작은 서킷들도 있고 카트 서킷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할 뉘르부르크링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 독일 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 외에도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하고 SM 모터쇼라는 세계적인 모터쇼가 또 1년에 한두 번씩 열리거든요. 여기에만 가도 사실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변을 또 보면은 모터쇼가 열리는 행사장의 주변을 보시면은 또 이 모터쇼에서 볼 수 없는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많이 보입니다. 참고로 이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홀수에는 승용차, 그 다음에 짝수에는 상용차가 열리고 있거든요. 승용차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차들이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화물차나 이런 차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돼요. 이것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가시는 시기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진에 보이는 요 건물이 프랑크푸르트 공항 바로 근처에 있는 류셀스하임이라는 동네에 있는 오펠의 본사 건물이에요. 네, 이날도 뭐 어김없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이 오펠에서도 자체적으로 자동차 박물관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오펠이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뭐 오펠이나 복솔 같은 회사들이 상당히 중저가대에서 굉장히 탄탄한 시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고, 오펠은 1920년대인가 30년대 하여튼 비교적 일찍 미국 회사로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독일 사람들은 오펠에 대한 애정이 생각보다 아직도 이제 깊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대우자동차에서 생산을 했던 르망 같은 차들,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이제 오펠 버전을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조립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했었던 차들입니다.